차고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차고는 중요분이 차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09조 내용이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판례가 뭐냐? 동기의 차고다. 맞죠? 동기의 차고.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상대방이 유발됐을 때 중요분이 차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판례가 될 게 판례가 상대방이 표시의 착오를 알고 이용해버리면 끝에 가서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지금 3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세 번째 그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판례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소노트에 딱 해놓고 그게 별표 딱 해놓고 그걸 기본적으로 딱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지문에 여러분이 공부 시험 칠 때 지문이 3개, 4개 깔려 나오면은 나머지 1개는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렇게 좀 하셔야 돼. 나중에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우리 시험 말고 간평사 문제하고 또 나중에 시험 다 돼가면은 간평사 최근 5년치 간평사 문제, 주택관리사 문제 다 잡아줍니다. 그때 할 때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이제 70페이지에 이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별표 2개인데 이게 3개 해놨네요. 10년 동안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차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 그 다음에 차고 통정의표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차고, 사기강박, 비징의사표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해줄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0년 동안 분석했을 때 제일 많이 통정의표시, 두 번째 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기강박, 비징의사표시. 그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통정의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고 해야 되고, 사기강박 맨 끝에 비징의사표시. 시험 나오는 수술 횟수로 봤을 때, 자,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판서 노트는 16페이지 피면 되겠네요. 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맞습니까? 사기강박의 의사표시. 폈죠? 펴입니다. 자, 그래서 110조 한번 볼게요. 1항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럼 상대방이 사기강박 했을 때 사기강박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좀 이따가 볼 건데 지금 보도록 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안에서, 자, 줄 끄셔야 돼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안에서, 자, 현관펜 놓으셔야 됩니다.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현관펜 놓고 줄 꺼놓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줄 꺼놓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현관펜 놓으시고, 알거나가 악입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과실이에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알거나 뭐예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사기강박 있을 때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하였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돼요. 뒤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현관펜 해야 됩니까? 줄 꺼놓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의의를 볼 건데, 의의를 보기 전에 내용을 설명을 들어갑니다. 일단 16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16페이지 가셔가지고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는 어떤 내용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타인이 됩니다. 타인의 기망행위. 기망행위가 뭐냐면은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유지시키는 일체행위를 기망행위랍니다. 이걸 외우는 사람은 저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고 속이는 거다 해서 가면 돼요. 아시죠? 속였다. 그럼 여러분은 뭐에 빠집니까? 착오에 빠집니다. 착오에 빠져서 뭐 합니까?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사기를 안 당해봐가 몰라요. 사기 당해보면은, 자, 어떻게 하냐? 사모님, 이 지역에 땅값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답니다. 뭐 그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그 말을 믿죠? 그러면 타인의 상대방의 기망행위에서 여러분은 뭐에 빠집니까?
땅값이 오를 거라 차고에 빠지죠? 요때 이제 뭡니까? 그 사기꾼에 뭐가 들어간다고? 고의가 들어가. 알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모님 이제 돈을 치르셔야죠? 해야죠? 그러면 이제 계산번호 찍어주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당해서 또 뭡니까? 돈을 이체를 합니다. 의사표시 하죠? 사기꾼 의사표시 한다고. 그럼 고의가 몇 번이야? 2번 들어가, 2번. 무슨 말이죠? 고의 2번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2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할 때는 일단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뭐에 빠뜨리게 하고 차고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돈 지르게 만든다. 알겠죠? 그래야지 그 의사표시가 뭐야? 의사표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사기 당해보면은 몇 번 당했다는 거? 고의가 2번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행위는 강박행위가 뭐냐면은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해악을 고지해. 니 안 하면은, 니 이거 안 하면은, 니가 아리케 안 하면은, 너 가족들 해치겠다. 무슨 말이겠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강박행위. 강박행위를 하면은, 여러분 뭘 느껴야 되냐면은, 공포심을 느껴야 된다. 공포심. 그래서 공포심에 따라서 뭐 하게 됩니까?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니 안 하면 이거 돈 안 주면 이거 안 팔면은 니 이거 가족들 해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공포심을 느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질러야 된다고. 의사표시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제가 얘기했잖아. 나중에 7월달 좀 돼가지고 공부 좀 하이소 안 하면 죽이 뻔다고 막 해도 여러분은 뭘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 안 하거든. 그럴 때는 이건 뭐가 아니라고? 강박이 아니고요. 그러면 강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공포심이 있어요. 공포심. 알죠? 네. 그래서 강박도 뭡니까? 요때 고의가 들어가요. 뭐 느낄 때까지 공포심 느껴요. 이 공포심에 덜덜 떨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의사표시를 해야지 뭡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됐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사기도 당해본 적이 없고 강박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예? 자, 그러면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이게 끝났어요. 이제 성립 요건 다 나왔습니다. 이게. 자, 정의부터 할게요. 정의부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기망해요. 을이 사기 강박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 사기 강박이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뭐랍니까? 상대방과 제3자를 합쳐서 뭐란다? 타인이라 한다고. 타인의 기망 행위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를 뭐란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강박의 의사표시는 타인의 강박 행위에서 뭘 느끼고 공포심을 느껴서 하는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됐어요? 저기 다 정의고 성립요건 다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70페이지로 갑니다. 70페이지. 저 히타 좀 꺼주셔도 됩니다. 히타 좀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저 가고 있습니다. 지원이. 자, 갑시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자, 옷 두껍게 입고 다니세요. 자, 갑시다. 70페이지 가서 의 나와 있죠? 줄 거 해야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나왔죠? 타인, 기망행위. 자, 어디 현관펜 타인의 현관펜, 기망행위, 착오 현관펜, 의사표시 한 경우를 말한다. 이해됐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은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현관펜 강박행위에서 뭘 빠져서 공포심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키 단어만 다 보면 사기의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고, 자, 강박행위는 타인의 강박행위에서 공포심을 느껴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됐어요? 저게 정의가 성립 요건을 만들어낸 내용이야. 저게 정의가. 기본적인 정의 이해됐죠? 저 그림만 연상하면 돼. 다 됐어.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끝에 갑니다.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의사결정 자유를 방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았다. 줄만 끊었죠? 밑에 갑니다. 이제 성립 요건 가는데 이제 성립 요건 우리 판소노트도 딱 돼 있지만
자, 봅시다. 우리 이미 정의로서 끝났어. 정의로서. 자, 이제 성립요건 갑니다. 치료는 지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립요건으로 갑니다. 성립요건. 그래서 성립요건은 첫 번째가 고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그 두 번. 그래서 2단계 고의를 한다고. 사기를 당해도, 강박을 당해도,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하더라도 고의는 몇 번 있어야 돼? 2번. 그래서 2단계의 뭡니까? 고의.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기망이 있어야 되지. 요거. 그래서 기망행위 있어야 됩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강박행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박은 2단계 고의에다가 강박행위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걸 같이 적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성립 요건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되죠. 위법해야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해야 됩니다. 법의 위반에. 그래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의한 무슨 배상할 수 있습니까? 손배할 수 있죠.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할 수가 없었잖아. 기억나요? 됐잖아? 네, 됐어. 그래서 그 시험이 잘 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관계 있어야 됩니까? 자, 외우지 말고 보세요.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할 때의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 있어야 돼. 됐나요? 성립요건 끝났어 벌써. 다 외워졌어 우리가. 자, 저기 있는 사례 내용에서 정의로서 내용이 성립이 됐어요. 자,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몇 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까? 2단계 고의. 그 다음에 사기니까 무슨 행위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인과관계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요건은 2단계의 고의, 강박행위, 뭡니까? 위법성, 인과관계라.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걸 내용을 또 다시 적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 할 필요가 없어. 한꺼번에 우리 정리한다고요. 아시겠죠? 외우는 것도 최소한으로 외워야 되지.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를 이제 체크해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16회 때 시험이 나왔는데 고의가 있어야 되지 과실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시험에 16회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질문이야. 2단계 고의지. 2단계 과실이 있어도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기망행위. 속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침묵입니다. 침묵.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을 하면은 기망행위 된다 안 된다? 되고. 자, 기망행위 되고 위법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된다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배웁니다. 자, 강박행위에서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로 줍했다. 이때는 취소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 그때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원래 이제 강박행위가 있고 공포심을 섞여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인데 완전히 박탈할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로 줍했다. 이게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요 시험에 3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에 기망행위에서 침묵 나와 있잖아. 여기 이제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판례가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판례 아셔야 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옆에 이제 공동묘지가 생긴다. 이러면 공동묘지 옆에 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 예? 떨어지잖아. 그럼 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하지 않았다 뭐가 있다고요? 위법하다. 기망행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침묵을 해도 뭐가 된다고? 기망해야 된다고. 아시죠? 기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 누가 한 계셨지 않나요? 오늘 안 오셨어요? 허전하네요 여기 안 계시니까. 자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71페이지로 갑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네요. 첫 번째 몇 단계 고의입니까? 핵심 단어 현감해 합시다. 2단계의 고의.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읽어보면은 착오에 빠질 때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착오에서 의사표시할 때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를 줄 것이어야 돼.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과실 나오잖아. 과실은 된다 안 된다? 아니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16회 기출 정시고 16회면은 거의 16년 전의 내용입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준 겁니다. 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행위 있을까? 현관펜 기망행위 있을까? 자, 줄만 끊었습니다.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게 하거나 이를 유지 강화시키는 일체행위. 이렇게 외우는 사람 바보요. 속이는 거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니은번 단순한 침묵 나왔다. 맞죠? 자, 바로 밑에 줄 핵심 있어. 단순한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가 있다. 됐죠? 현관펜 딱 해놓고 예컨대 아파트 분양 인근에 대규모 뭐 나온다고? 공동묘지 설명했지요? 했잖아. 설명해야 되지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니은번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네.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한 기망이가 승계한다. 끝에 핵심이네. 설명했던 거 팔래? 됐죠? 옆에다가 27의 기출 해놓으시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보겠지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왜? 이 다 표시해놓잖아.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거 다 표시해놓고 3월달에 모의고사 썼잖아요. 쳐보세요. 근데 왜 틀렸는지 딱 책에 딱 펴보면 중요하다 별표돼 있고 여기 27에 기출됐던 지문이다 딱 돼 있거든. 뭡니까? 그건 누가 잘못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이 잘못한 거죠. 맞죠? 중요하다 별표 돼 있고 막 돼 있는데 왜 틀린지 딱 해가지고 그 파트를 찾아보니까 별표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이야? 여러분 잘못이야. 근데 여러분이 많이 틀려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많이 틀린 사람이 많이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점수가 안 나왔다고 3월달, 4월달 되면은 뭡니까? 눈물 흘리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뭡니까? 안 했으면서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안 나오죠. 언제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6월달 돼야 돼. 3월달에 민법 총칙 배우고 난 다음에 민법 총칙 기출문제 10년치 해주잖아요. 머리통에 해줍니다. 해주고 또 다음에 이제 뭡니까? 3월달 끝나고 3월달부터 4월달까지 해가지고 물권법 배우거든. 그 물권법 또 10년치 또 해주고 기출문제 10년치 1호 정리 또 해주고 안 할까 싶어가 또 해주고 애가 시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4월달 마치고 난 다음에 5월달 초에 되면은 또 뭡니까? 이제 채권법 배웠잖아. 채권법 10년치 또 해주고 5월 말에서 6월달 되면은 민사투표부터 해주고 여기 뭐 우리는 공짜잖아요. 뭐 프린트 비용 받아요. 받아요. 저는 제일 삽니다. 하여튼 특강비 제일 싸. 아시죠? 다른 학원 가보세요. 그거 4만 5만 원 받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복 받았어. 몰라서 그렇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시험 다 돼가면은 뭡니까? 또 정리하고 가라 했는데 또 정리 또 안 하고 가잖아. 불러가 무료 특강 해줍니다. 그리고 또 5시부터 해가지고 10시 반까지 하거든. 그래도 뭡니까? 그때 뭡니까? 애가씨 해가지고 뭡니까? 뭐도 사줍니까? 김밥까지 사줘가지고 먹여주면서 뭐죠? 그래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게 기억이 남대요. 학기 저번에 가면 그거 기억이 남대요. 응?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 많이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합격 많이 하면 몇 명 데려와야 돼? 10명. 10명. 여러분 있잖아요. 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애를 공부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을 존경하게 된다고. 예, 왜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애를 딱 어디에 공부를 시키잖아. 그러면은 60점이 간단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60점이 쉽지가 않거든. 맞죠? 땄죠, 여러분이? 매일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 옵니다. 니 어떻게 했다? 니 대단하다. 그냥 존경심을 받고 싶으면 그냥 딱 중에서 공부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시작했잖아. 담갔잖아. 합격 못하면은 절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왜? 떨어지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세 개 차이로 떨어지거든. 진짜예요. 이 마약과 같은 거야, 이거. 아시겠죠? 딸 때 확 답부해야 돼. 알죠? 확 답부 열심히 딱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언제라고? 3개월이야, 3개월. 7, 8, 9, 10. 3개월 동안 얼마 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알겠죠? 예, 그때는 목숨 걸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좀 벚꽃도 보고, 아시겠죠? 좀 놀러 다니고. 예? 이제 규제 좀 풀리면 제주도 갔다 오고. 아시겠죠? 왜? 7월 달부터는 못 가니까. 아시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그래도 가족들하고 좀 뭐니까 그래도 뭐 어디 한 바닷가랑 가야 되잖아요. 바닷가 갈 때 뭐니까 파송도 들고 가가지고 팔 담가놓고 파수도 보는 거야. 합격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니까 책이 아까 얘기했죠. 파송노트가 이게 뭐 되면은 걸레같이 되잖아. 합격이야, 합격. 이거 보면 알아. 합격될지 안 할지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바닷물에 담궜다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러셔가지고 자 다시 갈게요. 71페이지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에 침묵하더라도 우리가 공동묘지가 들어선다. 아파트 분양하면서 공동묘지 들어섰지 않은지를 고지해야 될 의무인데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기망행위가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3월 달에 해줄게요. 3월 달에. 이것도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기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도만 증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디귿, 니을은 3월 달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법성이 있을 것. 뭐, 디귿, 니을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참고사항 보시고, 그래서 3월 달에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을 것. 자, 세 번째 요건입니다. 무슨 성이 있을 것? 위법. 위법해야 된다. 줄거는 쉬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판례 내용인데 변칙세일 나와 있습니까? 그 현관패다 이러시고. 변칙세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거 3월 달에 해드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변칙세일 한 3월 달에 설명합니다. 판례. 다음 페이지. 위법성이 없는 경우. 자, 27회 기출입니다. 27회 때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이죠. 상품의 선정, 상가의 광고에 다소 과장, 여기서 행간편에 대해 다소 과장 허위를 수반하는 것이라도 그거는 기망성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자, 천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최고의 강사진으로 편성된 최고의 강의를 확인하십시오. 돼 있잖아.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강의. 맞죠?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성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학원에서 최고의 강사진, 저거 학원 최고라 그러고, 맞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학교생 비율까지 다 해놨잖아요. 맞죠? 근데 이것도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게 원래 찍고 있죠? 자, 찍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합격률, 뭐 이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면은 뭐라고요? 다소 과장한 걸 하더라도 기망성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대부분 그거 말 쓰는 거예요. 대다수의 학원들이 최고의 강사진. 뭐 압도적인 1위 막 해놨는데 뭐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맞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설명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북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판례 상가를 분양하면서 나와 있습니까? 그 판례가 이제 27회 때 기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B번 갑니다. B번 판례 밑에 교환계약 나와 있죠. 이 별표에 넣으시고 시험에 4번 나왔던 거예요. 교환계약은 교환이 뭐예요? 바꾸는 게 교환이지. 바꾸는 게 교환이에요. 바꾸는 게 갑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상가를 을이 갖고 있는 Y 토지와 바꾸는 게 뭐라고요? 교환이지. 예? 이게 교환이야. 교환의 목적이 뭐야? 목적이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시가를 묵비하거나 침묵해도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왜? 목적이 바꾸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묵비가 뭐야? 말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했단 말이야. 침묵했다. 다소 뭐 허위한 걸 하더라도 이런 경우 시가를 묵비하거나 침묵해도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험에 4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교환계약 끝에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허위로 높은 과액을 하거나 묵비했다 하더라도 맨 끝에 자, 세 번째 줄이네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답니다. 자, 더 줄일게요. 우리 시험에 어떻게 하냐? 교환계약은 시가를 묵비하거나 침묵해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바꾸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되면 이거 이 판은 끝난 거예요. 자,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 마지막입니다. 무슨 관계에 있을 것? 인과관계에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이 인과관계는 뭐 주관적인 것도 충분하다 체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끝났어. 자,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승인 요건도 쭉쭉쭉 나갈 건데 승인 요건이 똑같다.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망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강박행. 세 번째 요건이 뭔데? 위법성. 네 번째 요건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72페이지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첫 번째 몇 단계 고의 있어야 됩니까?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강박행위가 있을 것 되어 있습니다. 강박 있을 것. 자, 그래서 밑에 강박행위 정의 줄 겁시다. 어떤 해악을 해악 고지하는 게 강박행위야.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해악의 종류에는 뭡니까? 방법이 제한이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밑에 가서 판례 보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돼요. 강박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악을 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뭘 느껴야 돼? 공포심 느껴야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옆에 가서 니은번이 별표입니다. 자, 니은번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은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 찾았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 맨 끝에 무효. 시험 지문 읽을 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나오면은 중간에 뒤에 걸 읽어볼 필요 없이 맨 끝에 가가 뭐라고? 무효냐 아니냐만 찾으면 돼. 알겠어요? 근데 시험에 취소라고 나오면 X라. 밑에 취소해놓고 X.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취소란 단어 나오면 X야. 뭐가 나와야 돼? 무효. 알겠죠? 옆에 적어는 필요하면 원장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럼 제가 더 패보면 되죠. 알겠죠? 공부 좀 했어야 했는데 뭐 공부심 안 느꼈다. 그럼 공부심 늦게 해주고 막 주 패보면 됩니다. 맞죠? 밥도 안 먹이고. 에?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그게 뭐예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상코피 터져 있고 다 빠져가지고 일이 있는데 지금 상태야. 이 상태에서 계약 썼다. 이게 뭐야?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무효인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우리 시험 문제는 딱 판례가 딱 핵심이 뒤에 내용 중간에 못 바꾸고 맨 끝에만 된다 안 된다만 바꾸는 거야. 쉬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면 맨 끝에 가서 뭐가 나와야 돼? 무효. 아시겠죠? 옆에 적어놔. 필요하면 원장이 해준다더라. 네. 농담이에요. 저 하수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잡혀가는데.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그 밑에 판례 보기 위의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사결정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데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디귿벌입니다. 한 번 나왔어요.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 강박이라 볼 수가 없죠. 오케이? 알겠죠?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 다음 끝. 그 다음에 3번. 강박행위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됩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법성이 있을 것 돼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으로 바로 갑니다. 기업번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돼. 시험 안 나와. 니은번은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2번.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자, 예를 들면은 옛날 이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자, 옛날엔 간통죄가 있었잖아. 위헌 판결이 생기기 전까지 간통죄가 있었어요. 위헌 판결이 떨어진 게 2년 전인가 그렇죠? 간통죄. 바람 피는 거 남편 방금.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네 콩밥 좀 먹어봐야 되겠다. 간판이 체엿분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다소 뭡니까? 강압적인 내용을 했지만 이거는 정당한. 그래서 네 간판이 체엿분다. 고소고발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기쳤지. 고소고발할 거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거는 정당한 뭡니까? 고소고발이지. 그 상대방이 뭡니까? 공포심을 좀 느꼈다 하더라도 강박행위가 아니다는 거야. 뭐일 때는 정당한 고소고발일 때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사기쳤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흥분해서 말하면 네 깜빵에
처엽 불기다. 니 콩밥 좀 모아야 되겠다. 고소고발 할 기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상대방이 나를 이제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그것이 강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줄 거야 돼. 일반적으로 부정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돼서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해됐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하는 경우에는 자 현관표 놓으셔야 돼요. 뭐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뭐가 된다고? 강박행위가 됩니다. 위법한 강박행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로 고소고발한다. 이거는 강박행위 아니죠? 근데 뭐 했을 때 현관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강박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됩니까? 인과관계에 있어도 된다. 인과관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줄에 주관적인 것에 불과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넘기시고 자 넘기니까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립 요건을 다시 정의하면은 둘 다 몇 단계 고의 있어야 되고 2단계 고의 두 번째가 뭐가 됩니까? 기망행위 사기는 기망행위 강박은 강박행위 세 번째 위법성 네 번째 인과관계 있을 것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망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판례가 침묵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아도 침묵했다. 뭐가 된다고요? 기망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승인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매매계약 했다가 매매계약 여러분 민법의 상으로는 뭐예요?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거야. 형법상 뭐예요? 사기죄를 고소하는 거고. 아시겠죠? 민법상에서 뭡니까? 매매계약을 많은 거다 취소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거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로 주폐했다. 뭐라고요? 취소가 아니고 무효다. 대표적인 판례들 아셔야 돼요. 시험 포인트라고 저거. 출제위원들 읽다가 저거 딱 하면 멈춰 읽는다. 왜? 내려고. 지가 강조했던 거거든. 맞죠? 자, 내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제 넘겨서 이제 효과로 갑니다. 74페이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사기 강박 의사표시 효과는요. 우리 판서 노트에 18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3자 사기 강박인데 저 16페이지에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을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도 있죠. 16페이지. 그거 다음에 이제 18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보세요. 상대방이 갑에게 사기 강박하면 갑은 사기 강박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의사표시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효과가 110조의 1항입니다. 110조 1항이라고 합시다. 상대방이 사기 강박에 하면은 사기 강박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갑이 누굽니까? 표의자죠. 표의자 갑은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을 때가 110조 1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의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 자 2항의 내용이 자 이제 누가 사기 강박하느냐 하면 여기 이제 18페이지 내용이야. 판서 노트 18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강박을 해서 이 토지를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강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3자죠. 사기 강박했을 때 이 부동산 넘겼다. 이 사람이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 의사표시를 매매계약의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110조 2항 만들어 놓은 거야. 110조 2항은 누가 사기 강박했을 때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바로 취소를 못해요. 법조문에 나중에 읽어보면 다시 볼 건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 누가요? 갑이. 그러면 상대방이 뭘 때는 악의 반대가 뭐야?
자, 과실 반대가 뭐야? 무과실. 여기 또는, 이 또는 반대가.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반대야. 이 반대로 가면은 취소는 못 하겠죠? 요런 경우에 할 수 있으니까,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가면은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사기강박 있을 때는 갑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야 된다고? 상대방을 봐야 돼. 아시죠? 상대가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거를 입증해야 돼. 취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입증해야 돼. 누가요? 표의자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행한방은 누가 다 입증하더라? 표의자. 맞죠? 니 알거나 알 수 있잖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도 전부 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다. 입증을 하면 누가 됩니까? 표의자가 입증을 하면은 뭐가 된다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잖아. 맞죠? 이거 똑같아. 제3자 사기강박 있을 때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이. 입증을 못하면 취소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불확해서는 예를 들어줘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이야 전직이 경찰이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경찰이 아니야. 전직이라니까. 전직 경찰이요. 지금 경찰이 아니야. 네, 전직 경찰이에요. 옛날에 조폭이 있었어. 얘가 뭡니까 단속 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뭐 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무슨 말겠죠?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 예? 많이 있잖아. 신세계 이런 것들 보면 있잖아. 다 있잖아. 영화 많잖아. 예?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었단 말이야. 예? 자, 이런 관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직 경찰이니까 이제 퇴임하고 나오니까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하니까 이 조폭을 뭡니까 조폭이 이 내용을 알고 이 사람이 얘한테 사기보다는 뭡니까? 뭐 욕이 낫겠죠. 체질이 그거 아니야. 맞죠? 네, 그래.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뭐 조폭은 아닙니다. 덩치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좋긴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동남아 가면은 제가 덩치가 크니까 건드리진 않더라고. 아시죠? 덩치가 있으니까 조폭같이 보이는가 몰라도. 자, 하여튼 그렇다. 저하고 누구하고 공보 쌤하고 옛날에 그 강수구 쌤이라고 있었는데 공시부 쌤하고 이렇게 가면은 덩치가 산만하니까 아시죠? 네. 물론 배는 나와 있지만. 자, 하여튼 다시 조폭인데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다. 강박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야. 오케이? 누가 사기강박이가? 조폭이 강박을 해가 사기보다 강박을 해가지고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했다. 근데 이 상대방이 전직 경찰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을 때는 갑이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얘가 가서 뭐랍니까? 니하고 이런 관계 있었잖아. 입증되면 어떻게 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됐어. 다시. 제3자 사기강박 있을 때는 바로 표의자 갑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런 A, 제3자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한 한 취소를 못합니다. 입증하면 뭐 된다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증을 누가 해야 돼? 표의자가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3자 사기 강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도록 합니다. 74페이지.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 나와 있죠. 그러면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110조 1항. 제3자 사기 강박한 경우 자, 나눠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데, 자, 요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요거는 언제나 말할 수 있다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판소도 적어놓습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2번부터 먼저 합니다. 언제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첫 번째 줄을 줄 것이래. 또 그럼 1번에 상대방이 제3자 사기강박을 알거나 현관편 알거나 알 수 있어서인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하고 없는 의사표시 언제나 말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역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게 110조 2항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제3자 사이간박이 된 제3자 해당 여부인데 대리인 나와 있습니까? 대리인. 자, 보세요. 요 상대방이 있는데 이 제3자가 대리인이다. 판소도 있습니까? 대리인, 은행 출장, 소장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동일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칠판 보세요. 은행이고 은행의 출장, 소장이야. 은행이나 출장, 소장이나 같은 사람을 봐야 되지. 맞죠? 자, 그러고 이 사람이 본인이고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 시킨 대로 하잖아. 그러면 동일시 할 수 있잖아. 이럴 때는 제3자 사이간박이 아니고 뭐 한다고? 상대방의 사이간박입니다. 상대방의 사이간박. 상대방의 뭐가 된다고? 사기 강박이 되어서 언제나 말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우리 나왔을 때는 이 제3자가 뭐일 때는 대리인일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되고요. 단순한 피용자일 때는 피용자가 뭐냐면 회사고 단순한 직원이란 말이야. 이럴 때는 뭡니까? 제3자 사이간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봅시다. 기억봐.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이 대리인 현관편이시고 은행의 지점장, 출장, 동일시 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제3자 사이간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줄 것이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단순한 피용자 나와 있죠? 이 피용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직원, 회사의 직원일 때는 피용자의 사기강박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피용자일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적용되는데 대리인일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사기강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의 18페이지에 고려되어 있죠? 18페이지 돼 있어요? 대리, 은행, 출장, 수장은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봐서 옆에다가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피용자일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적용이 됩니다. 네, 된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나오면 무조건 동의시할 수 있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갔어요. 책의 74페이지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누구인테 대항 못하더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제3자는 뭐로 추정됩니까?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는 저 상대방 그 표의자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줄만 끌어봅시다. 제3자는 뭐로 추정된다?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표의자가 제3자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제3자 악의 입증은 누가 한다고? 표의자가 합니다. 자, 적용 범위 갑니다. 적용 범위 보면은 사법상 행위, 제3법상 행위 적용되죠? 안 되는 거 줄 겁시다. 우리 앞에 다 했다. 가주부상이 돼야 안 돼? 비진이, 의사표시, 통지없이, 차고, 사기간박 전부 다 가주부상이 적용되지 않고 공포상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 했지? 네, 첫 번째 줄 것이고 옆에 페이지 가서 차고와 사기 아까 했었죠? 했었지? 내가 사기도 당하고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고로 취소하든 사기로 취소하든 효과가 뭐예요? 취소.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현관편을 써야 돼? 선택적. 쉬워.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선택입니다. 됐어요? 자, 그 밑에 판례는 보면 되고 그냥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입니다. 별표해 놓고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도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신혼보증 서면에 서면 날인한다고 이거 표시상이 차고 아까 했어요. 신혼보증 서면에 서면 날인다는 착각에 빠져서 뭐 어디에 사인했다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면 날인했다. 이럴 때는 차후가 제3자 기망이 일어났다 줄 것이고 제3자 기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뭐로 해야 됩니까? 차고 의사표시로만 취소 여부를 가져야 된다. 자, 무슨 차고다?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무슨 착오? 그럼 앞에다가 뭐를 적어놔야 돼?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로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표시상의 착오로 해야 됩니다. 자,
신혼보증서면에 서명난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 서명난이가 있다. 그때 제3자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해야 되지 사기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 두 번 나왔다 했어. 그래서 못 외워도 됩니다. 나중에 마야하다 보면 돼요. 마야하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두 번 나왔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가서 담보 책임.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사기와 착오. 사기로 취소할 수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사기로 취소하든 착오로 취소하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죠. 오케이?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어떤 거냐? 일단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 목적물을 받았는데 X분사 받았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맞나요? 뭐 물을 수 있다고?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다. 금이가 있다. 고쳐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죠? 맞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선택적. 무슨 적이다? 선택적. 그래서 사기와 다른 제도의 관계는 뭐라고? 선택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우리 저기서 성립요건 다시 복습합니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첫 번째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두 번째 기망행위. 세 번째 위법성. 네 번째가 인과관계. 위법성 있죠? 그러니까 위법하니까 무슨 행위? 불법 행위에 기한 무슨 배상? 손배입니다. 손배 책임 물을 수 있죠? 손배 책임 물을 수가 있고 또는 자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거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이야. 자, 이것도 뭐라고?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예? 자,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 뭐가 성립한다고? 기망이 성립한다. 위법하다 했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파트에 지금 그 판례가 수원 쪽입니다. 저쪽에 지금 땅은 많이 올라가 있죠? 우리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우산을 줄고 있지만, 어디 수원은 계속 늘죠? 왜 늘어납니까? 삼성전자. 아시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또 서울에 못 사는 사람들 좀 더 수원 내려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또 수원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수원은 모르겠으면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수원 나옵니다. 아시죠? 한 서울 가기 전에 익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수원이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선택을 두 가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사기 당했단 말이야. 맞죠? 예를 들면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분양했는데 지금 한 1,500만 원대. 주의가. 예? 자,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를 해가지고 가져갈 거냐, 손해배상금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취소해가지고 내 줬던 원금을 돌아갈 것이냐. 지금 1,000만 원 들어갔는데 평당 1,000만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취소하고 1,000만 원 원금 돌려받을 거냐, 아니면 불법행위 손배할 거냐. 어떻게 한다고? 너희들 어떻게 하겠어? 손배하고 치우는 거야. 예? 거기서 그때 90%가 뭐하고 손배만 받고 10%는 돈 다 원금 회수해 갔단 말이에요. 알겠죠? 둘 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야 돼. 선택. 예? 원금 취소해가지고 무효대가 돌려받아 가든지 아니면 손해배상해가 손해배상을 받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뭐하라고? 선택하라고. 알겠어요? 그때 실제 있었던 판례 내용입니다. 27회 때 나왔던 판례 내용. 자, 그래서 갑시다. 뭐라 돼 있냐 봅시다. 75페이지 내용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디 가냐?
양갈로 2번 하면 되죠. 담보채임 관계인데 자, 첫 번째 줄 끝에 매수인 하자담지를 묻거나 사기의 취소권 행사를 무슨 적으로 할 수 있다? 현관펜 선택적.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사기와 불법행위입니다. 사기는 무슨 요건을 갖췄을 때 불법행위가 승인한다 했잖아. 그래서 끝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기망행위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로 인한 무슨 배상할 수도 있다? 손배하는데 둘 다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해야 됩니까? 그 밑에 나와 있잖아. 표의자는 취소 효과가 생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무슨 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사기와 착오,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 선택이죠. 내가 사기니까 불법행위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행위의 손배나 아니면 부당이득 취소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하거나 요때는 요것도 뭐예요? 선택이다. 그러면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무조건 뭐예요? 선택.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거 1번은 금방 봤잖아.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잖아. 기망행위가 성립을 하죠. 기망행위가 해당된다. 2번도 맞는 것 같지? 빨리 읽었죠?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무슨 배상만? 손배가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 되고 3번은 핵심 단어 어디입니까? 다소. 그렇지. 좀 잡고 있어. 다소 과장된 성전 광고를 했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워터타를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시험에 내면은 우리가 착오에서는 뭐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 동기의 착오 나온다 했잖아. 맞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조건 나오는 게 제3자 사기 강박이야. 그걸 안 낸 적이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3자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는 상대방이 자 죽고 놓고 아까 제3자 사기 강박 죽고 놓고 상대방이 그 사기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110조 2항이네. 맞고 그 다음에 5번 대리인 나왔잖아. 그러면 대리인은 동의시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뭐 선이다 아닌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7번 문제의 답이 2번입니다. 2번 핵심 단어 찾아보세요. 무슨? 대리인. 오케이? 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대리인은 딱 해놓고 동의시할 수 있잖아. 그러면 끝에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그래서 대리인 나오면요, 제3자 사기 강박에서 대리인 나오면 무조건 끝에 가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25회 때 27회 때 나왔던 질문 아닙니까 그게?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 자, 1번 질문 가겠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으로 취소할 수 없다. 1번 질문 맞다 틀렸다? 자, 2번이 틀리면 1번은 100% 맞고요. 2번, 3번, 4번, 5번도 다 맞은 거야. 자, 그럼 1번이 뭐냐면은 소송행위는 적용돼 안 돼? 자, 사기 강박을 당하면은 사기 강박을 당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러면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지. 다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은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되는데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송행위는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설명했고 3번입니다. 자, 어디 핵심 있습니까?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놨죠. 그럼 끝에 나와 뭘 해야 돼?
무효. 오케이? 그래 됩니다. 그럼 3번 맞고. 4번 중요하다 했지 또. 교환계약, 시가, 묵비 찾았습니까? 교환계약은 바꾸는 게 목적이야. 시가는 묵비하거나 침묵해도 기망이가 아니다 했죠. 기망이가 아니다. 자, 중요한 판이라고 했어요. 시험 4번 나왔던 판이라 했고. 5번. 제3자 사기. 보세요. 사기가 한 방 나오면 무조건 제3자 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출문제 나중에 간평사 문제, 주택가서 문제 다 여러분 치게 됩니다. 그거 보면은 사기 강방 문제 나오면 무조건 지금 나오는 게 뭐라고? 제3자 사기 강방. 안내적이 한 번도 없대. 알겠죠? 출제원들이 거기에 눈이 꼽혀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한 게 안 되면 지가 뭡니까? 뭐 도저히 못 참는 거야. 출제원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 제3자 사기로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취소하지 않고 무슨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그래서 25회, 27회 때 문제의 포인트는 정답 포인트가 대리인 나오면은 제3자 동의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